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혹은 이미 상품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본 세팅부터 첫 상품 등록까지, 그리고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면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냐? 네이버에 토스 페이먼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트가 나오죠. 여러분, 옛날처럼 뭐 세무서 가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시간이면 나와요. 토스 페이먼츠 들어가면 자, 사업 시작,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까지 여기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 바로 시작하기 확인했어요. 누르시면 되고요. 동의 쭉쭉쭉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사업자는 어렵지 않게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통신 판매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작성을 하시는 건 1분이면 되고 나오기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발급입니다.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에서는 신용카드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잘 고르면 결제 금액의 3%만큼 혜택을 받아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3%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카드를 쓰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용카드 한 장으로 연에 3천만 원 이상 혜택을 누렸던 그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송 대행지 찾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용하고 있는 배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배대지 중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배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돈 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여러분들만의 사이트가 아니라 제공되어져 있는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사이트들에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가입하는 방법은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겠죠? 스마트 스토어 검색을 하시면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 홈페이지가 나오고 가입하기를 눌러서 쭉쭉쭉쭉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등등등 오픈마켓 가입하는 방법, 6대 마켓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보는 게 왜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 데 다 가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다른 마켓에서 100만 원씩 다 벌어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런 세팅들은 너무 기초적인 거고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판매 방식을 통해서 얼마를 벌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업으로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 3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루틴을 가져갈지, 얼마만큼 벌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가장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퇴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현재 근로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왔을 때 퇴사를 할 것인지도 정해야겠죠. 만약 전업으로 하실 생각이라면 3시간 하면 안 되겠죠.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 이상도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맞춰서 구체적인 수익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큰 틀에서 내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판매 활동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앞으로 정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정말 기본적인 기초 세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명을 짓는 겁니다. 상품명을 짓는 거에서 초보자들이 정말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 상품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에 노출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품명을 잘못 짓는 거예요. 마치 시험 범위를 모르고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품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가 가지고 와서 올려도 내 상품이 고객에게 닿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상품명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네이버 쇼핑 SEO라는 걸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이키 조거 팬츠, 트레이닝 바지, 남성 트레이닝 팬츠라는 이 상품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뭐죠? 트레이닝, 팬츠. 이 키워드들은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나이키 조거 팬츠 트레이닝 바지 남성 트레이닝 팬츠는 잘못된 상품명이에요. 올바른 상품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는 키워드들의 조합이라서 반복되는 키워드들은 제거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팬츠가 반복되는 키워드들이었죠. 여러분들은 이 상품명을 나이키, 남성, 조거, 트레이닝, 팬츠, 바지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키워드들이 다 빠졌죠. 여러분들은 나이키, 조거, 팬츠, 나이키, 조거, 트레이닝, 팬츠, 나이키, 조거, 바지 이런 키워드들이 모두 조합해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명을 짓는 것이 네이버 가이드라인에 있는 SEO를 지키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예시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식스 남성 티셔츠 26SS 메쉬 티셔츠 반팔 무지 티셔츠라는 상품을 등록한다고 했을 때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티셔츠죠. 티셔츠.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긴 상품명이 어떻게 우리는 상품명을 등록할 수 있냐?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식스 남성 반팔 무지 메쉬 티셔츠 26SS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명에서 아식스 남성 반팔 티셔츠 아식스 반팔 메쉬 티셔츠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명의 길이에요. 네이버에서는 상품명이 50자 이상이면 너무 길다고 경고를 띄웁니다. 상품명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브랜드 상품을 판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간결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간결하게 어떻게 상품명을 짓는지 또 다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ACG 경량 패딩이라는 이 상품을 등록한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욕심에 나이키 ACG 경량 패딩 오리털 방한 의류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짓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키 ACG 경량 패딩에도 노출되고 경량 오리털 패딩에도 노출되고 방한 패딩에도 노출되고 방한 의류에 다 노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네이버에는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뢰도는 상품명 SEO와 이미지 SEO가 있는데 네이버가 제시하는 그런 상품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상품과 어울리지 않는 여러 키워드들을 붙였을 때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키워드들을 썼을 때 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 기입 시 품질 체크하면 안내된 가이드를 지켜주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쓰면 네이버에서 이걸 지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지을 때 브랜드 상품은 최대한 간결하게 지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욕심에 오리털 패딩 하나를 파는데 여기에다가 방한용품 남녀 공용 방한용품 오리털 경량 패딩 이런 거를 다 집어넣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올바른 상품명을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상품명을 짓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안내된 가이드에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게 50자 이내에서 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키워드 조합의 순서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순서대로 나열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이키 경량 패딩 블랙 26FW 이 상품명을 짓는다고 할 때 나이키 26FW 블랙 경량 패딩 ACG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 브랜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모델이 나오고 이 제품의 속성이 나오고 뭐 블랙이나 26FW 이런 건 되게 부수적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앞쪽으로 배치해 두는 게 전략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정했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하는 방법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센터 들어가시면은 여기 왼쪽에 상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상품 관리, 상품 등록을 클릭하시면
카테고리, 상품명, 그리고 판매가 이런 것들을 쭉쭉쭉 적으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카테고리를 정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나이키 경량 패딩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가 돼야 되겠죠? 패딩을 검색합니다. 패딩을 검색하면 남성 의류 아우터 패딩이 나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게 반려동물 패딩은 아니죠. 그러면 남성 의류 아우터 패딩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상품명 아까 전에 작성해뒀던 나이키 ACG 경량 패딩 블랙 요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검색 SEO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품명 밑에 보면 검색 SEO 가이드라고 적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어떤 상품명을 써야 되는지, 자 여기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 나와 있죠. 뉴발란스 상품을 올리는데 뉴발란스, 나이키, 아디다스 여러 키워드들을 노출시키는 전략은 옳지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임박 특가, 즉시 할인, 최저가 이런 혜택 부분도 상품명에 넣지 말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다 나와 있죠. 상품명에 동의어의 반복 사용을 지양해 달라고 합니다. 핸드폰, 휴대폰, 핸드폰줄, 폰 스트랩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쓰지 마시고 최대한 심플하게 스마트폰 스트랩, 여행 도난 방지 이렇게 쓰라라고 네이버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상품명에 수식어, 홍보 문구를 적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 가족, 4월 5일, 결혼식, 20대, 30대, 예식장 옷 이런 거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문자, 그리고 과도하게 긴, 지나치게 긴 상품명 입력을 지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준수하시면 돼요. 자, 상품명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브랜드, 제조사, 모델명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그대로 입력해 주라고 합니다. 아디다스면 아디다스를 쓰시면 되고 발뮤다면 발뮤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정확한 속성을 표기하면 구체적인 검색 지리에서도 상품이 잘 노출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홍보 문구, 뭐 일본 직배송, 일본 할인 제품 이런 거를 상품명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별 상품 정보 필드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상품명이 중요한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못된 상품명을 입력할 시에 랭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명 입력하면 검색 품질을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이드에 맞게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페널티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랭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뭐 사회적 이슈 키워드 쓰지 마라, 불필요한 키워드 반복을 기입하지 마라, 그리고 뭐 즉시 할인, 최저가 이런 것들 지양해라. 그리고 고객이 잘 보일 수 있게,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해서 기재해라. 특수 문자 사용에 유의하라. 전화번호 쓰지 마라. 명품, 고급 이런 단어를 지양하라. 상품과 무관한 옵션을 기재하지 말아라 라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올리셔야지 여러분들이 올리는 상품이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키 SCG 경량 패딩 블랙 이거는 참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26FW 제외하고 올릴게요. 나이키 ACG 경량 패딩 블랙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판매가는 예를 들어서 19만 9천원짜리를 판매한다라고 할게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고, 옵션, 재고를 입력하기 전에 옵션에 넣으셔야겠죠. 옵션은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목록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색상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블랙이죠. 블랙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선택한 다음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 누르면은 이렇게 블랙, 각 사이즈마다 재고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 이미지, 라쿠텐에 있는 대표 이미지, 내가 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필요한 정보들을 쭉쭉쭉쭉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잘 팔아야 되잖아요. 노출도 잘 시키고 판매 가격을 설정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판매가를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품을 19만 9천원에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19만 9천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9만 9천원짜리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예를 들어서 5%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쿠폰을 넣었을 때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원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라쿠텐에서 이 제품을 15,000엔에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제가 계산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19만 9천원에 여러분들 수수료 5%를 빼서 0.9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쿠폰 1,000원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15,000엔에서 현재 환율 9.3을 곱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9.3을 곱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배송비, 이게 끝이냐? 여러분들이 카드를 결제를 하시면 여기에서 또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러면 1.5%가 발생한다 했을 때 1.015 이렇게 또 추가로 넣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배송비 패딩이면 한 12,000원 정도가 빠질 거다. 실제로 이런 계산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얼마 남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현지 원가 계산부터 해볼게요. 15,000엔에 현재 환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계산을 하면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원가는 14만 1,592원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요거를 14만 1,925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199,000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뺍니다. 0.95. 그리고 쿠폰을 뺍니다. 그리고 원가를 빼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송비를 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이 상품을 하나 팔았을 때 34,125원이 남는구나라는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현재 환율 9.3을 선택하시고 판매가 19만 9천 넣으시고 현지 원가 15,000엔 넣으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수수료랑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에 배송비 12,000원 빼주면 36,471원이 남죠. 물론 카드사의 수수료에 따라서 조금 배송의 마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공식들, 계산 공식들을 써서 할 필요가 없이 계산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계산기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카톡방 링크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무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 무료 라이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마진 계산기를 무료로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산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계산 수식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간단하게 넣었는데 실제로 더 복잡하거든요. 이 계산기를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를 정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기 있으면 상품 판매하는 거, 마진 계산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품명을 짓고 얼마가 남는지, 실제로 내 주머니에 얼마가 떨어지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품이 단순히 팔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주머니에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판매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품명을 짓고 여러분들이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필요한 이미지들을 넣고 필요한 속성들을 입력하면 네이버 상품 등록은 끝나요. 상품 등록을 하는 건 보셨다시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출이 안 나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상품이 팔리지가 않으면 내 상품이 좋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상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이유는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상품명과 카테고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SEO를 지켜서 상품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배송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외에서 오는 제품을 국내에서 파는 것과 똑같이 2일, 3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안 돼요. 네이버에는 해외 판매 권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을 판매를 하시려면 꼭 해줘야 되는 세팅인데요.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시면 판매자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걸 클릭하시면 해외 상품 판매라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오는 물건을 판매하시려면 이 설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을 우리가 팔았어요. 근데 한 번 판매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주문 건수가 쌓이기 시작하면 고객의 리뷰들도 쌓여 나갈 거예요. 이런 고객의 리뷰 관리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리뷰가 쌓이면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질 거고 또 좋은 구매평이 달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배송이 늦거나
상품 상태가 좋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런 고객 응대가 좋지 못한다면 별점 테러를 당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꾸준한 상품 등록입니다. 처음에 하루에 최소 10개 이상은 상품을 등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일본 브랜드 구매등에서 상품 등록하는 거 돈 드는 일 아니죠. 여러분들 상품을 10개 올리고 50개 올려도 여러분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품 등록 10개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상품 등록 10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품 등록 10개 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루에 1시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할 건가요? 여러분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루에 10개씩 올리다 보면 하루에 하나 팔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 팔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받는 주문 건수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본 브랜드 구매등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보자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아, 난 상품을 예쁘게 올릴래. 꾸며서 깔끔하게 올릴래. 이런 것들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제품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상품을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 하루에 10개씩 1시간만 투자해서 꾸준히 올리다 보면 그런 팔리는 상품들, 인기가 많은 상품들, 그런 패턴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어떤 상품명이 더 잘 팔리고 어떤 가격대를 더 선호하는지, 내가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가격대가 선호되는지, 어떤 상품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는지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말을 해줘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완벽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뇌 빼고 상품 등록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올리세요. 여섯 번째는 마진 계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매출에서 수수료 빼고 원가 계산하고 카드 수수료 계산하고 이런 거 하실 자신 있나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마진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식을 모르면 내가 실제로 남는지 남지 않는지 적게 남는지 크게 남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요 마진을 너무 적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적으면 수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매출보다도 얼마를 내가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마진을 크게 가져가면요 10만원짜리 한 개 팔았을 때 2만원이 남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품 10개만 팔면 20만원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수익에 맞게 마진율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원 벌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벌면 되죠? 하루에 10만원만 벌면 됩니다. 그럼 10만원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 남는 상품을 몇 개 팔 것인지 그것만 정하시면 돼요. 2만원 남는 상품을 하루에 5개만 팔면 10만원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개 파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올바르게 하시면 하루에 5개 파는 거는 정말 한 달이면 충분해요.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 초보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세팅부터 해서 상품명, 마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하는 그런 마인드 세팅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팅, 상품 등록, 마진 계산, 상품명,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매출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재고 없이, 자본 없이 일본에 있는 브랜드 상품을 올려놓고 팔리면 고객에게 보내주라고요. 이렇게 꿀 빨 수 있는 시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일본 브랜드 구매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꿀통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들 꼭 하셔서 여러분들도 꿀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보신 분들 여러분들은 분명 돈 벌 준비가 다 되었을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영상 끝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단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오늘 어떤 거 드린다고 했죠? 마진 계산기,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 배송 대행지 정보,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이런 마켓 가입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다 드려도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무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르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양질의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 10명이에요.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세요. 저점 매수. 감사합니다.